자, 하고 왔죠? 네. 물 마시고, 쉬고, 그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어, 지금 우리가 이름으로 부르기까지 와 있어요. 이름으로 부르기에서는 우선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두 번째, 직함이나 직위가 있는 사람은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아닌 경우에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직함이나 지위가 없지만 내가 높이고 싶을 때는 씨를 쓰는 거고요. 항상 이럴 때 full name, 성과 이름이 같이 있는 것이 더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임말을 쓰지 않으려면 나, 받침이 없을 때는 야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초급에서 김미경 씨, 마이클 씨 이렇게 씨로 배우잖아요. 마이클 씨 이렇게 배울 때 왜냐하면 처음 만난 사람들,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높임말을 씁니다. 나중에 친해지면 계속 씨를 쓰면 안 친한가? 두 사람이 안 친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친해지면 마이클아, 마이클아, 우리 집에 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말을 참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름으로 부르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윗사람에게는 이름 호칭어를 쓰지 않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죠? 선생님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기억하세요. 그 다음 가까운 관계에서 이름 호칭어를 쓰는 일이 더 많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 다음에 청자가 어른일 경우, 듣는 사람이 어른이라면요. 비록 아랫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어른이라면 성인, adult, 성인이라면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드물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의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학생이니까 뭐 19살, 20살 여러분처럼 그럴 때 선생님이 만났어요. 선생님이 이 일을 25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결혼하고 아이 엄마 아빠가 된 선생님 학생도 많아요. 선생님 학생 남자 여자 2명이 결혼해서 저한테 인사 왔어요. 아이하고 같이. 그때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이름을 부르기가 좀 미안해요. 왜냐하면 아이의 엄마잖아요. 아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 아이 앞에서 엄마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 아이의 아빠가 지금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부르죠. 위 선생 오랜만이에요. 위 선생 오랜만이군.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왜? 아이 앞에서 그 사람은 아빠로 존중받아야 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나이 많고 어른이지만 나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어른이라면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특히 그 사람의 학생 앞에서, 그 사람의 아이 앞에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주의하는 문화가 많습니다. 아무 내용 없죠? 자, 지금부터 뭘 할까요, 선생님이? 기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죠? 호칭어에, 미안합니다. 자, 선생님이 펜을 잘못 눌려서. 네. 호칭어의 유형. 자, four types.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한 거죠.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친족 호칭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쓰는 말, 할아버지, 할머니, 뭐 고모, 이모 이런 말로 부르는 경우 친하면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친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식당에서 아주머니, 뭐 이모 김치 더 주세요. 그것도 친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네, 맞아요. 직함으로 부르기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서 직함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존중해서 직함으로 부릅니다. 거기에 님을 써주세요. 님을 쓰지 않으면 그 직함보다 높은 사람이 부를 때 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교수님, 과장님, 부장님, 선생님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세 번째가 뭐가 있었죠? 자, 이름으로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이걸 먼저 배우겠죠. 외국이라는 건 한국 아니고 한국하고 문화가 다른 곳. 근데 한국어에서 선생님이 3번을 먼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은 한국 문화에서 가장 많이 쓰고 특별한 것을 먼저 말해 주겠죠. 그게 뭐였어요? 네, 1번이었어요. 가족 호칭으로 부르는 거. 이게 가장 특별한 점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직함에 님을 같이 붙여서 쓰는 것이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가르쳐 줬어요. 하지만 이름으로 부를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 친한 친구가 되었지만 이름으로 안 부르면 더 이상해요. 친구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제 뭐가 있을까? 이제 뭐가 있을까, 선생님? 자, 그 네 번째를 만나러 가봅니다. 네 번째 끝나면 선생님이 또 물어볼 겁니다. 네 개가 뭐였을까? 네 번째는 대명사로 부르기예요. 자, 대명사는요, 봐요. 선생님 이름이 있어요. 이미향. 그런데 이미향이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갑니다. 이미향은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미향은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나는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아까 말했어요. 나는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네, 나는 매운 음식 잘 먹어요. 이럴 때 나, 너, 그 사람, 그 이런 것이 뭐예요? 대명사예요. 대명사로 부르는 방법이 한국어에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 나라에는 좀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한국에는 있는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마지막에 소개합니다. 자, 네 번째로 소개합니다. you. 한국에서 you를 한국말로 바꾸면 이런 게 있어요. 너, 자네, 자기, 당신, 그대. 자,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 너는 you야. 그 다음에 당신하고 그대는 높임말이야.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당신이라고 높임말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안 돼요. 그것도 실수예요.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한 학생이 제 선생님하고 2주 정도 한국어 공부하고 그동안 선생님한테 영어로 말했는데 2주 후에 처음으로 이 학생이 사전을 찾아서 문장을 만들어서 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저녁 식사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야, 문장 잘 만들었다. 2주밖에 안 배웠는데. 당신은 오늘 저녁 먹었습니까? 식사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당신이에요. 당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그 학생이 선생님 우리 사전에 look at this 이거
폴라이트, 높임말이에요. 자, 사전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한국에서 당신은 높임말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언제 쓰냐? 잠깐만요.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리모컨 2개를 가지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운전해서 가다가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내 생각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 이 사람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럼 이제 차에서 내려요. 지금 교통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처음 봤어요. 그때 지금 좀 싸울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럴 때 아니 당신이 먼저 잘못했잖아요. 당신이 먼저 왔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높임말 같아요? 아니죠.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쓰면 싸우는 상황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대라는 말은 그 노래에 많이 나와요. 그대밖에 없어요. 뭐 이런 노래들 많잖아요. 한국 노래 많이 나오는데 시나 포엠, 시나 아니면 노래에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보통 말할 때는 안 써요. 그냥 글 속에서 오래된 말 같은 그런 느낌. 네. 여러분 나라에도 말로 하지 않지만 글을 쓸 때는 있는 말이 있죠. 그거예요. 자, 그러면 뭐야? 네. 지금 이 중에서 선생님이 예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할아버지, 자, 너, 자네, 그대, 자기, 당신 이거 모두 유죠. 또 병원에 가셨어요. 자, 이게 높임말의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쓴다면 뭐가 맞을까? 두 번째 문제. 할아버지도 병원에 가셨어요. 자, 이거 2개 중에서 뭐가 맞을까? 이거 안 돼요. A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는요, 여기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you는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높은 사람에게는 안 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라고 하면 아주 친한 친구 아니면 그냥 동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맞아요. 할아버지도 오늘 병원에 가셨어요. 여기에서 이거는 호칭어, 이거는 지칭어죠. 선생님이 수업할 때 나는 이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도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것도 한국 문화죠. 네. 대명사로 말하지 않고 지칭어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A가 틀렸고 B가 맞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영희야, 너도 병원에 갔니? 자, 이건 어때요? 야라고 했어요. 받침 먹고 야. 그러면 친구? 아니면 나보다 동생이에요. 그러면 너라고 쓸 수 있어요? 네, 돼요. 이제 알겠습니까? 철수야, 철수도 병원에 갔니? 이거 이상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이가 친구거나 아니면 동생이면 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너라고 하면 되지. 자, 그럼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죠? 너라고 말할 수 있을 때와 너라고 말할 수 없을 때. 자,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너라고 할 수 있는 건 언제라고요? 지금 여기 C처럼요. 친구나 동생에게 너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너를 써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너를 쓰지 마세요. you라고 말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해? 그러면 호칭어를 그대로 쓰세요. 자, 사장님, you, 사장님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호칭어를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게 뭐가 돼요? 지칭어가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 중에서 선생님이 아까 너는
어린 사람, 오랜 관계를 유지해온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쓴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너 몇 살이니? 보통 그러면 아이에게 쓰는 말이에요. 너하고 만난 지 벌써 20년이네. 네, 이런 거는 네, 너 맞아요. 자네하고 자기는 뭐지? 이건 조금 특별한데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런 게 좀 나오죠. 자네는요, 아랫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인일 때 예의를 갖추어서 부를 때, 예를 들어서 요즘 자네 얼굴 보기가 힘드네. 이 말 들으면 우리는 알아요. 자네는 여기서 듣는 사람은 아마 한 30대나 40대 정도의 아저씨고, 이 말을 하는 사람은 50, 60, 70대 이제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존중해서 하는 말이구나. 예를 들어서 딸이 결혼을 했어요. 딸의 남편이 있어요. 자, 딸의 아버지가 딸의 남편에게 자네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드네. 많이 바쁜가?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이가 보통 30, 40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앞으로 드라마 보면 또 이게 들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는 연인이나 젊은 부부 사이에 많이 쓰는데요. 이제 허니 같은 말이죠. 네. 이거 있잖아. 저번에 자기랑 데이트할 때 본 거야. 자기랑 같이 여행 갔을 때 우리 너무 재미있었어.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이런 말 들으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는 사전에 있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은 부부 사이에서 쓸 때는 괜찮아요. 예를 보세요. 여보, 당신이 좋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자, husband, wife. 남편이 부인에게 당신 오늘 시간 있어?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 이거 어때요? 오늘 이 옷 입으면 어때?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부부가 아닌데 husband and wife 아닌데 당신이라는 말을 쓰면 조금 상황이 이상해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는데 갈등 상황에서 쓰면 무례하다고요. 두 사람이 싸울 때 만약 이걸 쓰면 정말 싸우자는 뜻이에요. 싸울래? 이런 의미가 돼요. 당신이 찻선을 끼어들지 않았어. 뭐 당신이라니? 이 사람들은 정말 경찰서까지 갈지도 몰라요. 네.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husband and wife.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you를 당신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이제 드라마에서 당신을 들으면 그거구나. 오늘 많이 배운다, 그죠? 그 다음에 그대는요, 얼굴을 보고 말하는 상황보다 편지나 시를 쓸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올드 스타일? 네. 노래에 많이 나와요. 나 영원히 그대만을 사랑하리라. 뭐 이런 거 할 때. 네. 그럴 때 써요. 이걸 정말 말로 하면 이상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글을 쓸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지 쓸 때 그대라고 해도 돼요. 네. 자, 아까 문제 풀어봤는데 다시 보세요. 할아버지, 너도 아무것도 안 돼요. 병원에 가셨어요? 틀렸어요. 할아버지도 병원에 가셨어요? 자, 이 호칭어를 그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영희야, 너도 병원에 갔니? 너를 쓸 수 있으면 쓰세요. 철수야, 철수도 병원에 갔니? 너를 쓸 수 있으면 그냥 너를 쓰세요. 알겠습니까? 철수 아니에요? 자, 다시 강조하자면 선생님 빨간색으로 바꿔서 한국에서는 연장자가 뭐죠? 자꾸 기억해 보세요. 연장자가 뭐예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older. 예. 연장자나 성인을 adult. 보통 한국에서는 결혼을 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많이 봐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라고 많이 보고요. 성인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다소 무례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름으로 부르면 좀 실수할 때가 있구나. 이름 뒤에 씨, 김미경 씨, 뭐 이 정도 말고는 좀 실수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주세요.
자, 지금 네 번째 경우까지 봤어요. 네 개가 뭐였죠? 자, 가족 호칭어로 부르기, 직함으로 부르기,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하고, 대명사로 부를 수 있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봤어요. 많이 배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이 크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호칭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더 있을까? 사회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인데 직함이 없으면 어떡하죠?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에 사장님이 있는데 사장님의 부인이 왔어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자, 이제 또 새로운 고민이 생겼죠? 이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